정상 아무도 없다. 자, 드디어 용문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. 와우. 은행나무 상징물 이따가 가서 보여드려야 되지만 용문사에 그 1000년이 넘은 은행나무를 상징하는 거죠. 여기 용문사 정상의 이름은 가섭봉입니다.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? 참 쉽죠? 안녕하세요. 산타는 아웃도리 안의 이한입니다. 네. 용문산 정상 저기 스팟이 있어요. 저기서 조금 쉬다가 김밥은 근데 아까 먹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생각보다 장문봉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안 걸렸네요. 그래서 배가 안 고파요. 좀 있으면 내려가가지고 맛집에서 또 맛있는 거 먹을 텐데, 그래서 김밥은 안 먹고 여기서 조금 쉬면서 풍경 감상하다가, 야, 여기가 명당이에요. 명당. 제가 예전에 여기서 찍었던 사진인데 아주 사진이 잘 나오는 명당입니다. 좋다. 정상 부근은 군부대가 있어서 약간 철조망도 있고 그래서 살짝 삭막한 느낌이 있습니다. 뭐야, 까마귀 저기 앉아있어. 뭐 내가 뭐 먹을 거 안 놓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다. 야, 이제 계속 겁쟁이라고 놀림 받으니까 언젠가 이 치욕을 갚아주겠다 하고 이제 이를 갈고 있었겠죠, 육사단 장병들이. 상원사 용문사 방향이 있고 용문사 마당바위 이렇게 방향이 있는데, 그래서 용문사 가실 분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. 근데 마당바위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. 이제 마당바위 쪽으로 가야지 좀 짧게 용문사에 빨리 도달할 수 있어요. 오늘 이 만화솔로를 그래서 좀 후기를 말씀드리자면, 일단 캠프라인의 최상위 라인이잖아요, 만화솔로. 이름값답게 안정감이 있습니다. 발목 확실히 딱 잡아주고요. 발목 어떻게 얼마나 잡아주냐면, 제가 그냥 발목에 힘을 다 풀고 그냥 발을 앞으로 내밀기만 해도 발목이 절대 꺾이지 않아요. 몸이 휘청거릴지언정 발목은 절대 안 꺾입니다. 그러면서 이제 발목 부상은 확실히 막아줄 수 있다. 뭐 그런 확실한 장점이 있죠. 네. 그리고 조금 더 무거운데도, 무거우니까 하중이 조금이라도 더 걸릴 거 아니에요. 그래가지고 내리막길에서 조금 더 무릎에 무리가 가거나 다리에 무리가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희한하게 이게 쿠션이 좋아서 그런가. 근데 깔창 쿠션은 동일하거든요, 다른 캠프라인 다른 모델들이요. 네, 그 중간에 있는 쿠션이 뭔가 있는지 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충격이 별로 없어요. 충격이 적어요. 네, 이렇게 땅을 이렇게 탁탁탁탁 치는데도 그렇게 충격이 많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아무래도 하산길에 충격이 없다는 건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. 저는 사실 그 산티아고로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다 갈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이제 마나솔로를 산 이유는 길게 가는 산행, 백패킹, 뭐 그런 것들, 그리고 설산, 이제 곧 겨울이 오잖아요. 설산에 또 산티아고를 신고 갈 수는 없죠. 그건 아무래도 메쉬가 좀 많다 보니까 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, 아무리 고어텍스라도. 그래서 마나솔로를 산 건데, 오늘 신어본 결과 그런 장거리 산행이나 설산이 아닌 곳에서도 번갈아 신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생각보다 그렇게 무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게감이 그렇게 느껴지진 않네요. 몇 가지 좀 아쉬운 점이라는 게 있다면, 나중에 상세 리뷰에서 말할 테지만 약간 마감이 살짝 부족한 면이 있고요. 그거는 상세 리뷰 나중에 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, 사진 보여드리면서. 그리고 약간 미끄러지는 느낌이 있어요. 산티아고를 신었을 때도 바위에서 미끄러진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, 캠프라인에서 가장 상위 라인, 가장 좋은 라인이라는 마나솔로를 신었는데 바위에서 약간 미끄러지는 느낌이 있다. 이거는 조금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인데요. 근데 이거는 제가 좀 더 신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. 제가 아무래도 신발이 달라지면 무게중심을 놓는 그 밸런스가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.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, 근데 좀 더 신어보면은 산티아고보다 더 미끄러지는 신발인지 아닌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어차피 캠프라인의 모든 신발은 밑창은 리치 엣지긴 하거든요. 동일한 밑창이긴 한데 그 들어가는 무늬나 형태는 약간씩 다르니까
그런 문제일까? 글쎄요. 한번 더 신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얼음 위에서 이제 안 미끄러지고 설산을 신고 갈 거니까 한번 그 점을 좀 염두에 두고 나중에 리뷰를 다시 해드리도록 할게요. 그리고 제가 이 마나술루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샀어요. 그 산티아고를 사면서 알게 된 이제 캠프라인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공동 구매를 하게 됐거든요. 여러 명이서. 그래서 이 마나술루를 원래 원가가 거의 40만 원에 육박하는 신발이잖아요. 이 마나술루를 20만 원 초반대에 구매를 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 채널에 좀 구독자분들이 많아지시고 제가 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면은 우리 채널의 구독자분들과도 함께 공동 구매를 진행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신발 저렴한 가격에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드리고 싶네요. 근데 그래도 구독자가 한 1000명이나 몇백 명 정도는 돼야지 그게 좀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, 나중에 뭐 구독자 좀 늘어나고 하면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오다 보니까 벌써 마당바위에 도착을 했네요. 여기서 발을 담그지 않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있거든요. 그 좋은 포인트에서 좀 쉬다가 가겠습니다. 600m부터 밑에까지가 단풍과 은행잎들이 노랗게 빨갛게 물들은 절정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아까 말한 아주 마당바위보다 좋은 계곡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. 위치는 저런 다리가 보이는, 나무 다리가 보이는 바로 앞인데, 뭐 이렇게 말하면은 잘 모르시겠죠? 뭐 원하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메일이나 아니면은 제가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는데 게시물은 아직 안 올렸거든요. 근데 DM은 받을 수 있으니까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DM을 보내시면 제가 이 위치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영상에다 올리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조금 저도 아쉬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. 이거 보세요. 너무 좋죠? 진짜 여기 명당입니다. 진짜 명당이에요. 여기가, 그리고 여름에는 또 깊어서 너무 좋아요. 우리 좀 차긴 한데 제가 키가 한 186에서 7 정도 나오거든요. 그 여름에 입수해봤는데 목까지 잠겼었나? 아니면 거의 다 잠겨가지고 헤엄쳤었나? 아마 그랬을 거예요. 네. 굉장히 깊고 좋은 곳이다. 명당이다. 네. 소개해드립니다. 아마 가을이라서 진짜 엄청 차갑긴 할 거예요. 굉장히 차가울 것 같은데 딱 봐도 그래도 제 발 건강, 하체 건강을 위해서 잠깐이라도 담그고 가겠습니다. 오, 얼음장. 너무 차가워. 우선아, 온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. 이제 진짜 계곡물에 발 담그기는 이제 올해는 끝인 것 같습니다. 그때 유명산에서 끝이라고 생각은 하긴 했는데 혹시나 해서 한번 더 담가봤는데 진짜 발 통상 걸리겠는데? 계곡물 발 담그기는 끝이네요. 아쉽다. 진짜 물 맑죠. 바닥까지 싹 보이는 거 봐요. 진짜 맑아요. 다 갑시다. 안녕. 유명한 용문산 은행나무는 아직 잎이 다 노랗게 되지가 않아서 생각보다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았습니다. 좀 아쉽네요. 아니, 여기는 물 마실 데도 없나?
자, 그러면 용문산 종합평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로 경관 점수죠. 원래 용문산은 경관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는 없었어요. 예전에 유명용문 연계산행 했을 때도 딱히 그렇게 유명산에 비해서 경관이 좋다 뭐 그런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. 유명산이 훨씬 좋다고 느꼈었고, 그래서 별로 기대가 없었는데, 근데 이번에 온 그 등산로 초입의 고라니길이 아유 너무 예뻤습니다. 완전 아무도 없는 곳에 막 단풍이랑 은행이랑 노랗게 빨갛게 막 너무 멋지게 물들어서 나만을 위한 길, 그리고 산속 옹달샘도 너무 멋있었죠. 그런 것들도 정말 잘 봐서 일반 등산로에서 만날 수 없는 진정한 자연의 아름다움, 그런 걸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좋았습니다. 그래서 생각보다 더 높은 점수 10점 만점에 8점, 10점 만점에 8점 주면 좋을 것 같고요. 코스 흥미도, 코스 흥미도는 진짜 용문사나 다른 일반적인 코스로 오면 진짜 별로예요.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. 왜냐면 일단 경사가 좀 급한 편이에요. 같은 급격한 경사라도 막 그런 재밌는 경사들이 있잖아요. 양벽을 탄다던가 아니면 네 발로 이렇게 막 올라가면서 하여튼 막 재밌는 코스들이 있는데, 여기는 급격한 경사인데 뭐 그냥 급격한 경사의 계단길. 저는 급격한 경사인데 거기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계단길이면 진짜 재미없더라고요. 뭐 그런 것들이 많고, 뭐 평범한 경사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평범한 경사로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렇게 재밌는 코스에서는 전혀 아니에요. 뭐 계곡 쪽이 굉장히 좋긴 한데 그거 말고는. 근데 제가 온 고라니길은 좀 숲도 헤치고 막 사족보행하는 구간도 있고 약간 재밌는 그런 경사로가 있어서 뭐 그래서 점수를 좀 더 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10점 만점에 7점, 10점 만점에 7점이면 적절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소리 점수, 소리 점수는 물소리랑 낙엽 밟는 소리 정도가 조금 좋았고, 나머지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. 소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계절에 오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. 일단 가을의 용문산 소리는 별거 없습니다. 5점 만점에 2점, 5점 만점에 2점. 그 문화 점수는 제가 상원사 동정 얘기해드렸죠. 그 생각보다 재밌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아주 뿌듯하고, 그거 말고도 이제 용문사 지팡이가 자라서 된 그 천년 묵은 은행나무 이야기, 그리고 그 지팡이를 이제 꽂아놓은 의상대사 이야기, 뭐 거기다 뭐 한국전쟁 때 이야기,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할 게 굉장히 많아요. 제가 다 영상에 넣지는 못했지만 시간 사정상. 그래서 문화적으로 굉장히 할 얘기가 풍부하고 좋은 산이다, 문화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산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5점 만점에 5점 만점 주고요. 마지막으로 기타 점수. 교통 그렇게 나쁘지 않고, 뭐 내려와서 맛집도 많고, 그런 게 장점이죠. 단점은 방문객이 좀 많은 산인데도 불구하고 좀 표지판하고 화장실은 약간 부실해요. 약간 부실하고, 주차비랑 입장료가 비싸요. 주차비랑 입장료 비싸고, 용문산은 또 물도 사 먹어야 됩니다. 카페 같은 데서 음료를 사 먹거나 물을 사 먹어야 되는데, 그 용문사 쪽이 너무 상업화된 곳이라서 조금 아쉬웠어요. 근데 반대로 말하자면 상업화가 많이 된 곳이라는 말은 또 그만큼 편의시설이 잘 돼 있고 편한 그런 곳이라는 말이기도 하니까, 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. 근데 이 제가 아까 말한 단점들 중에 뭐 입장료나 그런 거는 제가 말한 루트, 상원사 쪽, 뭐 고라니길이 아니더라도 굳이 상원사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시면 입장료도 없고 주차비도 없고, 거기다가 물도 채울 수 있고 자연은 훨씬 더 좋고,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온 루트로 오시면은 전혀 그런 단점들이 싹 사라지고 빠지는 점이 없죠. 그래서 거의 완벽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, 대신 제가 온 루트 쪽으로 오면은 좀 수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조용하고 성숙하게 깨끗하게 등산로 이용하시는 좀 성숙한 산행, 그걸 하셔야 된다. 그런 점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거의 빠지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10점 만점에 9점, 아주 높은 점수. 기타 점수는 10점 만점에 9점 주도록 할게요. 그럼 총 다 더하면 40점 만점에 31점. 31점이면 제가 지금까지 준 점수 중에서 제일 높죠. 굉장히 좋았습니다. 뭐 소요산 29점, 유명산 29점, 오대산 단풍 절정 때 30점 줬고, 그리고 용문산 31점 줬으니까 제일 높은 점수 줬어요, 용문산은.
물론 이제 유명사는 여름에 가서 계곡 이용하면은 35점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, 그리고 오대산은 제가 개인적으로 간 게 아니라 안내산악회 이용했다고 말씀드렸죠. 그런 것들 이렇게 종합적으로 감안을 하셔서 제가 평가한 점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주관적인 점수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. 네, 그러면 다음 편 용문삼 맛집 편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